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얘기하고 서초 강남 출퇴근하는데 검단 신도시랑 인천 서구 가정동이랑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랑 그 부동산 법 규정 이런 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게 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었으면 이게 보통 한 몇 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더라도. 근데 부동산법은 막 완전 누더기예요.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릴 정도로 완전히 뭐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실히 요거다 그리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요거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내일 가면 또 바뀌었어요. 모레 가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다 해제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매 제한이. 그래서 뭐 5년 전매 제한이 뭐 3년으로 풀리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근데 이것도 다 풀린 게 아니고 민간 택지는 다 풀렸는데 검단 신도시처럼 그 공공 택지는 풀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다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도 이거 우리 집 사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비과세랑 세금 내는 거랑 이게 뭐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게시판에 들어왔는데요. 양도세 비과세가 언제부터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양권하고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세금이 70%랍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돼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0%였는데 1년 이상은 폐지. 그러면 1년 이상 이 분양권이 1년 이상 된 거는 폐지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 세율은 뭐냐? 6%에서 45%를 일반 세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세율이라고 그러죠. 기본 세율. 그래서 1년 이상은 60%였는데 6%에서 45%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 70%였는데 1년 미만 45%,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1년 이상은 폐지니까 6%에서 45%.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는 60%고 그러면 2년 이상은 어떻게 되냐? 2년 이상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2년 이상이 언제부터를 따지느냐? 이 아파트 당첨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첨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3년을 지납니다. 3년을 지나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한 시점부터 따지는 거죠. 입주해서 내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 2년 보유하기 전에 1년으로 잘라서 1년 미만은 70%에서 45%, 1년에서 2년까지는 폐지라고 그러니까 60%였는데 폐지라고 그러니까 6%에서 45% 사이 이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2년 넘어가면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또 복잡해지죠. 하여튼 오늘은 그냥 저희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에처럼 양도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밑에 글들 보고 매도는 당첨자 발표일 3년 뒤부터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참, 저는 공공분양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희 아파트는 이 총무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저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양도세 개편의 골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이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 내지 45%의 기본세율로 낮아지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현 기준 비규제지역 2년 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투기과열지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할 때는. 근데 분양하고 나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도 해제돼서 규제지역 해제지역으로 됐죠. 그러면 헷갈리는 게 내가 청약한 그 입주자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하면은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2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지냐면 등기하고 나서부터, 내가 잔금 다 갚고 등기하고 나서부터 따지는 거거든요. 내 집이 되고 아파트 열쇠 받은 다음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2년, 1년,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 2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이상은 비과세. 그러니까 이 당첨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 집이 된 거는 등기 치고 난 다음부터 내 집이니까 그때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부터 알아보실 거 없고 입주 시점 때 알아보시면 돼요. 기준 시점 도래 전에 바뀝니다. 정책들이. 소급 적용해서 새 규정 적용하겠죠. 시행령 통과 시. 저희는 아직 등기도 치지 않은 거라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소급 적용과 상관없어요. 등기 칠 때 규정을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회원이 저희 아파트 전매 가능하다고 국토부 확인했다고 규제 풀려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입주일, 등기일, 준공일로부터 2년 후가 되겠네요. 입주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 이후 비규제지역 2년 보유, 규제지역은 2년 거주, 입주일의 규제 비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래서 저도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천 서구 가정동하고 검단 신도시 보고 있는데 4억대에 비슷한 가격이나 같은 가격이면 서초나 강남 출퇴근은 어디가 나을까요? 혹시 또 추천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물론 저한테 물으면 무조건 검단 신도시죠. 저는 다른 데 보이지도 않고 검단 신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주관적인 의견이지 객관적으로 뭐 다른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동이나 검시는 강남 출근 힘들지 않나요? 그나마 부평역이 나을 듯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꽤나 걸려서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부천 살고 있는데 실거주로 서구 가정동 검단 쪽 관심 있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다들 반대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게요. 한두 푼이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검시는 100일 103역 역세권 추천드립니다. 역세는 금전적으로 부족하네요.
가정이 낫지 않나요? 대성베르힐, 이편한 세상 등등요. 답변 감사합니다. 임장 자주 가봐야겠네요. 투자 목적으로 가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청라 쪽은 호재도 많고 투자 가치도 뛰어납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하지만 투자 가치도 있으면 더 괜찮아 보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랫동네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윈쪽은 청라 신도시가 붙어 있으며 초고층 주상복합이 많이 몰려 있고 도로와 전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을 선호하신다면 루원, 넓은 신도시에 동간 간격 넓고 많은 놀이터와 멋진 조경, 그리고 도로 소음이 많이 없고 아늑하게 살고 싶으면 검신이요. 저도 이 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넓은 신도시에 동간 간격 넓고 많은 놀이터와 멋진 조경, 그리고 도로 소음 많이 없고 아늑하게 살고 싶으면 검신이요.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의 장점을 굉장히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차 출퇴근이 아니라 대중교통 출퇴근이라 루원에 마음이 기울어지긴 합니다. 검단이 말씀하신 대로 동간 간격도 넓고 다들 신축이라 깔끔하고 아늑하긴 하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검단은 자리 잡기까지는 기본이 10년입니다. 가정 즉 루원은 5년이면 현지 호재들을 거의 마무리됩니다. 루원은 청라와 생활권이 같고요. 서울 강남지역 대중교통 역시 루원이 좋을 듯 합니다. 직행버스도 있고 인천 2호선으로 공항철도 또는 서울 7호선 이용도 용이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초입이라 자차로 서울 이용은 인천에서 루원이 가장 편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검단이 완성되기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루원의 마음이 좀 더 기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거리 상관없다면 호반섬 및 송도 분양권도 괜찮을 듯죠. 송도는 너무 먼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송도는 거리적이나 금전적이나 힘든 부분이 많네요. 저는 부동산 공부한 지 이제 1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원리가 주식 투자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응이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게 이 투자라는 거는 어려운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근데 왜 정답이 없는데 왜 고수들은 항상 벌기만 하고 하수들은 왜 맨날 까먹을까요? 이 투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워렌 버핏도 세계 최고 부자, 주식 투자로만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워렌 버핏도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내일 오를지 다음 달에 오를지 내년에 오를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송에서 맨날 어떤 주식이 몇 배 오를 거다, 내년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올해는 주가가 몇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 움직일 거다, 이거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맞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하락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어요. 이거 정답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건설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F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자기 돈으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이 PF 대출 은행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은 건설사는 조그만 건설사면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검단 신도시에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점점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잘못 분양했다가 미분양 나면은 부도날 수도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분양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해도 벌써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기하는 거죠. 자신 없다 이거죠. 그게 더 낫지. 괜히 모험을 안고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이 한 50%나 났다고 쳐요. 그리고 잘못하면 조그마해서는 부도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나 아파트 투자나 모두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평생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정년퇴직까지 2억을 모았다고 쳐요. 2억을 모았는데 집이 5억이에요. 그래서 3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 5천으로 반토막 나서 뚝 떨어졌어요. 이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거는 일상다반세예요. 이게 막 올라가다가 이게 꼭지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반토막은 금방 나더라고요. 이번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작년 초만 해도 못 사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없으면 벼락거지 된다 난리가 났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은 내 돈 2억이고 대출 3억인데 2억 5천 밖에 안 돼, 집값이.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내 돈 5천을 보태야지 빚을 갚고 내 돈 2억은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값이 2억 5천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2억 5천에 계속 떨어진다고 방송에서 나와요. 그럼 2억 5천에 아이고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리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빚을 3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 5천을 보태야지 빚을 갚습니다. 그럼 내 평생 뼈 빠지게 버는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공중 분해됐어요. 없어졌어요. 평생 진짜 막 20년, 30년, 40년 뼈 빠지게 직장생활 해서 벌어서 진짜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은 2억인데 한 방에 집 하나 샀을 뿐인데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평생 번 2억은 없고 빚만 5천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거 요즘 세대는 투자의 시대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2.5로 떨어졌는데 지금 샀는데 5억으로 올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대박이죠. 그러면 그냥 집 하나 샀을 뿐인데 내가 평생 40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갱신히 2억을 모았는데 이거는 그냥 집 하나 샀을 뿐인데 그냥 2억 5천 벌었네요. 그럼 이거 어떤 게 좋습니까? 이거 직장 생활 막 스트레스 받고 육체노동 하는 데는 막 관절 나가고 망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약값이 나중에 더 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냥 집 하나 샀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40년 직장 생활에서 모은 것보다 더 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운 좋게 사서 이렇게 벌었다. 이거는 꾸준히 못 갑니다. 나중에 다 털어먹어요. 근데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내가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면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아는 만큼 돈을 벌고 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투자의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1번, 2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번을 많이 선택해요. 그럼 이 이유가 뭘까요? 현재 가치는 84 국민평수 4억, 여기도 4억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로 몰릴까요? 모든 투자는 미래 가치를 봅니다. 미래에 얼만큼 좋아질 건가를
거거든요. 가능성을. 제 눈에는 이 저 가정